안녕하세요.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.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롭게 하는 시간 2023학년도 장안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. 점 2,-5를 x축,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. 좌표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. 좌표 이제 2,-5 있는 상태에서 x좌표가 그대로 4만큼 늘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좌표가 2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고, y좌표는 -5에서 고사 아니지 마이너스 3만큼 지금 빼서 녹으면 평행이동한 결과가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뭐 6,-8에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. 됐습니까? 3번 정답입니다. 평행이동 특히 이제 좌표에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을 좀 생각하면 어떻게 좀 좌표가 좀 옮겨가느냐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. 집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? 집합 종이를 물어본 거죠. 집합은 종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대상이 좀 명확한 것들을 가지고 좀 모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사계절 우리가 알 수 있겠고, 3보다 큰 자연수 개념적으로 좀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. 날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겠고, 수학을 이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는 뭐 개인의 감정적인 표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명확한 것들이 아니죠. 대상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건 명확히 않은 거니까 이 부분들, 그러니까 인간의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,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합이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혈액형이 오다 아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되셨습니까? 집합 정의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. 두 부분 집합 3의 약수 해주는데, 그러면 A 집합은 3의 약수면 1,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, B 집합은 3의 배수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3, 6, 9까지 가면 되겠죠. 9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됐으니까. 됐습니까? 자, 이때 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? 물어봤는데, 교집합은 뭐 공통 부분들이 3이 되겠고, A만 있는 집합은 1이 되겠고, 원소는 A 1이 되겠고, 합집합은 3, 6, 9에다 1 더하니까 1, 3, 6, 9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? A 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9 이하의 자연수에서 1, 3, 6, 9를 빼는 거니까 2, 4 그다음에 5, 7, 8 뭐 이렇게 되는 거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. 이건 뭐 A만 있는 부분들 하고 B만 있는 부분들 6, 9 해주니까 1, 6, 9 이렇게 제야 되는데 3이 좀 빠져야 되죠. 그러니까 5번이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되죠? 뭐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들, 뭐 차집합, 교집합, 합집합 이런 부분들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. 두 집합 A, B 주어져 있습니다. A는 1, 2, 3, 4, 5, B는 3, 5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3이라는 것은 B집합의 원소입니까? 3이라는 원소가 B에 있죠. 맞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. 2, 5, 이 부분들 2, 5 가지고 만든 집합 이렇게 되는데 A집합에 있는 원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A에 쏙 들어가는 A의 부분집합이다.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. A집합이 B집합이 들어갑니까? 말이 안 되죠. 오히려 좀 원소에서 더 많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B집합에 A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, 그죠? 3, 5라는 원소가 이렇게 좀 있는 거니까 B가 A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4란 부분들은 A집합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원소 기호 형태를 좀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. 그렇다면 정답은 뭐 기억 니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런 기호는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고, 요거는 이제 뭐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다. 뭐 이런 부분들 기호 사용법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. x, y에 대해서 다음 중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? x는 7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아이고, x가 어떤 숫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맞다 틀리다를 대표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참인 명제 그러는데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죠? 이거 좀 잘못됐고, 그 다음은 이렇게 좀 범위 표시인데, 이건 뭐 1보다 작다 이렇게 좀 표시해야 되는 거였고, 이건 범위를 구하면 이제 -1부터 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앞쪽 집합이 더 큰 거죠.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좀 참이 되려면 P 집합보다는 이제 Q 집합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P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것도 좀 잘못됐네요. 이건 원수 X, Y 같다, X하고 마이너스 Y 같다. 이것도
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더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? x가 3보다 크다. 이 부분들은 x 값이 2보다 크다 이런가요? 범위 표시해주면 이제 x 값이 2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수익선에서 2보다 큰 부분, 그러니까 3보다 큰 부분보다 더 큰 거죠. 이렇게 된 거니까 4번이 좀 정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6의 배수 x는 뭐 36의 배수, 6의 배수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건 역시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 되죠. 첫 번째 거는 아예 뭐 맞다트리다는 이제 답해갈 수 없는 그런 내용.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인다라고 좀 알려져 있을 때 P면 Q이다 이렇게 된 그런 모양에서는 Q 집합이 된 경우, 즉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면 좀 확실하게 명제의 참고짓을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두 집합 A, B 주어져 있습니다. X라는 것은 A라는 원소, 우리 이제 2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근데 이제 B의 이제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죠. B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. 뭐 그렇다면은 B 집합에 있는 1, 3, 4 요 원소들을 가지고 좀 만들어가면 되죠. 그러면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, 3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, 4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,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2의 세제곱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정답 3번 8입니다라고 8개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. 되셨습니까? 부분 집합 개수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이 부분은 빼버리고 나머지 원소 개수가 카운팅한다.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뭐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. 세 조건 BQR이 가나 두 가지를 좀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? 물어봤습니다. 주어진 명제 여기 참이다라고 되어 있죠. 역을 구해야 되겠죠.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 라고 좀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고요. 이때 이제 대우는 참이라는 얘기는 원래 명제가 참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 근데 문제를 또 연결시키려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? not Q이면 R이다 이렇게 해서 대우를 좀 구해놓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not Q가 연결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론해 갈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좀 결론을 내놓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P면 R이다, P면 R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not Q면 R이다, not Q면 R이다 역시 맞는 이론들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Q이면 not P다 되는데 아이고 요건 뭐 요 부분들 좀 살펴보면 되나요? 여기서 이제 대우를 좀 구하게 되면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또 맞는 이론이 되겠죠. 보기를 좀 대우에 구하면 되는 거였나요? 주어진 부분들은 P이면 R이다 이렇게 된 거죠. 대우를 구하게 되면 뭐 1번하고 4번 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Q이면 P이다 좀 이렇게 써 있는데 Q이면 Q이면 나피다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Q이면 P다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니까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몇 번? 5번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. 됐죠? 두 개의 명제가 좀 주어져 있을 때 Q가 이제 양쪽이 좀 이렇게 둘 다 나왔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이제 Q를 통해서 좀 연결시켜가지고 추론을 해서 결론을 좀 내놓고 그 결론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라. 뭐 이런 뜻으로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전체 집합에 대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, 라지 PQ라고 하겠습니다.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주어 부분들이 좀 작은 집합이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 Q 집합 안에 P의 여집합 이런 거 P의 여집합은 이제 Q에 쏙 들어간다 이런 내용. 대우를 좀 구해놓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. Q의 여집합이 혹시 뭐 P에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들 그려놓고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P의 여집합하고 Q하고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Q가 뭐 P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쭉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5번 있네요. P의 여집합 차집합 Q 이렇게 되면 이제 P의 여집합에만 있는 부분들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. 되겠습니까? 이게 이제 쏙 포함되는 거니까 정답 5번입니다라고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. 뭐 3번과 같은 부분들도 Q의 여집합하고 P하고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교집합을 그러면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좀 써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? 그 다음에 또 P의 여집합 합 Q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이게 또 Q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됐습니까? 어쨌든 뭐 주어진 부분들 충분 조건이다라고 됐을 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살펴놓고 그걸 이제 표현을 좀 살짝 바꿔서 이렇게 좀 옮겨서 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둘 다 똑같은 뜻이니까 포함 관계를 밝혀놓고 보기를 좀 찾아가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. 이런 큰 틀의 이제 학습 방법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. X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B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니까 확실하게 작다. 집합이 이제 포함 관계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밝혀놓고 요거에 부합되는 걸 좀 찾아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XY가 0보다 작다는 됐고요. 주어진 부분들은 열심히 좀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절대값이 되는 거죠. 절대값 XY x제곱 더하기 y제곱 좀
지워지고요. 그다음에 2배도 역시 지워지고 여기는 좀 xy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부분들이 그냥 숫자보다 큰 경우는 xy 값이 또 0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는 거죠. 크다가 되어 있으면 이제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두 식이 이제 뭐 같습니다라는 뜻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고 요거는 x가 0 또는 y가 0이죠. 또는 합집합이고 q는 2고니까 교집합이고 합집합이 더 큰 개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 다음 이 내용은 뭐죠? 절대값 사용하려면 x도 0, 2고 y도 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건 뭐 x, y 값이 같습니다라는 얘기 되니까 뭐 숫자는 뭐 다양하게 좀 많이 들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퀴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그렇다면은 정답 티귿 3번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어유 등호가 다 종류가 좀 다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요. 둘 다 같은 경우 P가 큰 경우 Q 명제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좀 골고루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명제를 조금 살펴가게 되면 뭐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. 10번 시작합니다. 중심이 1,-3이고 반지름의 r인 1을 y는 x 대칭이동하겠습니다. 그럼 중심 접촉 1,-3 이렇게 되는데 원은 이제 중심만 이렇게 열심히 바뀌면 되는 거니까 y는 x 대칭해주면 -3,1입니다라고 해서 중심 접촉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 되죠?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이때 이제 이 부분이 -3,3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원 방식을 만들면 되죠.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원 방식 만들고요.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3, 그럼 이제 0 되는데요. 3 이렇게 처리되면 3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면 이제 r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반지름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반지름은 가볍게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원 부분들 평행이동, 대칭이동하게 되면 뭐 중심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처리해주겠고 반지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중심만을 가지고 처리한다. 이 아이디어 기억해가면 가볍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. 두 집합 A, B가 주어져 있습니다. 두 집합이 좀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그렇다면은 다 문자로 되어 있는데 뭐 A 플러스 2 낮은 차수부터 하면 되죠. 이 값이 8이라면 A 값이 6이 돼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A 집합은 일단 6, 8 되겠고 36에서 빼는 거니까 36에서 8을 좀 빼면 이제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? 2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? 이렇게 좀 되겠고 B 집합은 그러면 8은 이미 있는 거고 6을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집합 같아지지 않죠? 이건 좀 안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8 이 부분들이 8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a제곱이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4인 경우랑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4인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? 됐습니까? a 값이 4라면 여기 얼마 6하고 그다음에 이제 8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B집합은 어떻게 있습니까? 8은 좀 이미 있는 거고요. 8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4를 대표한 거죠. 4를 대표한 거 6. 둘이 같아지는데요. A값 4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A값 번호 4가 답이 되겠죠. 마이너스 4도 좀 참고로 좀 해보면 마이너스 4에 좀 마이너스 2에다가 이쪽은 8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쪽은 뭐 8은 있는 거겠고 이거 12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니까 같지 않죠. 됐습니까? 이런 내용. 12가 아니라 14가 되는 거예요. 14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지는 내용이니까. 일단은 뭐 두 집합이 같아진다라고 했을 때 구성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조사한 거죠. 이렇게. a 플러스 2가 8일 때 a 제곱 마이너스 8일 때 해서 꼼꼼하게 좀 조사하면 그 다음엔 뭐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2,1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이제 원이 2, 4분면의 한 점에서 좀 접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원을 좀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이 2짜리 부분이 되는데 이런 데서 어디서 이렇게 좀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되셨습니까? 자, 그러면 뭐 이 직선의 방식인 기울기를 모르니까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요. 점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.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.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요. 이게 뭐 접한다는 사실이면 뭐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가면 되죠. 즉 원하고 직선 사이 관계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야겠는데 점과 직선 거리 요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. 0,0에서부터 열심히 거리를 구하게 되면 반지름 2가 되면 되는 거죠.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0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1 절대값 처리된 부분들이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. 제곱해주면 되는가요? 그럼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나오겠고 4배에다가 m 제곱 플러스 1 분모 있는 거 우측에 곱하면 되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? 4m 제곱이 좀 소거가 되죠. 그러면 4m은 3 이렇게 처리되니까 m 값이 4분의 3이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
그럼 이제 fx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4분의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 방식 좀 얻어갈 수 있는 거죠. 전기에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일단 뭐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. 곧바로 좀 2를 좀 대입해서 연산하게 되면 여기가 좀 4가 되니까 약분해서 3 더하기 이렇게 쳐야 되겠죠. 되겠습니까?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좀 더 뭐 전기하라고 고생 안 하더라도 풀이 간단히 끝나겠습니다. 정답 4번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. 한 점을 지나는 직선하게지만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부분들,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이다. 이걸 뭐 직선에다가 직선 방식을 원에 대입해서 뭐 판별식 이렇게 하게 되면 전개하는 과정도 힘들고 판별식 부분들 뭐 연산이 좀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거니까요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공식을 좀 써서 풀어간다는 이 아이디어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장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3번 문제 이어집니다. AB가 실수일 때 부등식 이거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맞는데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. 바르게 구하십시오. 라고 하면 주어진 부분제 제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. 절대값 A, 절대값 B 이 부분들 제곱한 부분들하고 A 플러스 B의 절대값을 제곱한 부분들 요거를 좀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. 각각 0보다 크니까 요걸 이렇게 빼기 해서 먼저 계산하겠다. 가 부분은 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아이쿠 여기 좀 반대가 된 거죠. 반대로 써져 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.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제곱을 하게 되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좀 지워지고요. 그 다음에 절대값 ab 부분들하고 여기는 2배의 ab 이렇게 해서 빼기 이런 부분이 남는 거죠. 됐습니까? 그러니까 가 부분을 좀 정리해주면 이 공통 튀어나가고 그 바로 부분에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나는 이거 좀 맞는 내용이 되겠죠. 이렇게 맞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절대값 AB 부분들이 AB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은 거죠.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좀 써져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크거나 같으므로 나에 있는 나머지 있는 식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게 이제 다에 들어가면 되겠죠. 다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아이고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 또 이제 크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고 이건 좀 반대로 써져 있으면 잘못된 거고요. 됐습니까? 등호는 그럼 언제 성립합니까? 물어보면 어이구 그럼 이제 AB 부분들이 절대값 AB 부분도 이렇게 AB 이렇게 풀리는 거죠. 이때 풀리는 거니까 등호가 좀 성립하는 경우는 라 부분들 이게 좀 첫 번째 라 자리에는 뭐 이런 부분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가는 거니까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에 등호가 좀 사용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정답은 나 2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? 원래 이제 뭐 주어진 이 부등식은 뭐 증명하는 절차 제곱해서 차를 이용해서 보여가는 부분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.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.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가 벤 다이그램의 어려운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인 것을 골라주십시오. 라겠습니다. ABC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들 골라달라. 알겠습니다. 요건 뭐 A에 속하면서 또 뭐 B에도 속하고 C에 집합에 속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. 됐습니까? 기억을 보게 되면 A 교집합 B, A 교집합 B 부분들. 집합을 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A 교집합 B 부분 요만큼이 되어가는데 C의 바깥쪽 부분들 이런 형태가 되거나 하니까 아이고 기억이 좀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그 다음에는 A 집합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나요? A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이제 그려가 있을 때 A 집합 안에 있는 건데 B 차집합 C 해주면 어떻게 된가요? 이런 부분일까요? 이 부분들 됐습니까? 이 부분들하고 A하고 공통 부분 그럼 여기가 이렇게 공통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? 이것도 역시 맞는 이론을 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 다음에는 A, B, C, B, C 이렇게 좀 그린 상태에서 B 차집합 C 해주면은 B에만 있는 부분들 되겠고 그 다음에는 B 차집합 A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이런 부분들이란가요?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? B 차집합 A 됐습니까?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겠고 이제 공통 부분 구해야 되는 거죠. 공통 부분 구해야 되니까 뭐 요 안쪽 부분들이 좀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이건 좀 정답이 안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요건 또 B 차집합 C 그럼 이제 이쪽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한 번 더 그려야 되나요? B, C 이렇게 그려서 B 차집합 C 해서 일단은 기초적인 부분은 좀 일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 A 교집합 C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도 이렇게 됐습니까? B만 있고 그다음 이제 요거의 바깥 부분이다라고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이제 거의 공통 부분이면 이거는 이것도 좀 안 되는 내용이죠.
됐습니까? 여기 이제 차집합 됐으니까 교집합이에요, 집합 이렇게. 아이쿠야. 자, 문제에서 좀 살펴봤을 때 문제는 뭐 주어진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좀 색칠돼서 집합 영역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 부분들 좀 이제 살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조금만 서두르지 않으면 되는 거겠죠. 집합 표시를 하나하나 좀 처리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, 이거 조금 살짝 어려운데, 직선의 대칭이동한 직선의 기울기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일단 두 직선의 뭐 교점을 좀 한번 구해볼까요?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,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 되어 있는데, 빼기를 해주면 3y 되겠고, 더하기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, y 좌표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고,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이항시키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. 됐습니까? 해서 일단 좌표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. 무슨 얘기냐? 무엇을 풀어가려고 하냐면요. 주어진 부분들은 뭐 직선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처리가 됐거든요. 기울기가 1인 직선, y는 x 마이너스 이런 직선이 되겠고, 요거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, 좀 느슨하게 좀 이렇게 가는 직선이죠. 여기 이제 교점을 이렇게 구해놓은 겁니다. 됐습니까? 교점을 구해놨는데, 직선 이런데 뭐 특별하게 특별한 점 뭐 하나 있을까요? 이런 거 있겠군요. 마이너스 1, 이런 좌표. 이런 좌표를 대칭 이동을 좀 해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가 1이면 대칭 이동을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좀 만나는 부분, x축 평행, y축 평행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울기가 1에서 좌표를 좀 쉽게 구하고 대칭점을 좀 쉽게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, 주어진 식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되죠?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y 값이 0 되는 거죠. y 값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좌표는 이제 1, 마이너스에서 좌표를 좀 금방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그럼 이제 요 원래 이제 교점 구한 부분들하고 1, 마이너스 2 구한 부분들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대칭 이동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가는 거겠죠. 됐습니까? 1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 되겠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.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약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직선 자체를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수월한 거 아닌 거니까 지금 이렇게 교점 하나 구하고 특정한 점 하나 골라서 그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됐죠? 기울기가 1일 때는 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좀 이용하면 대칭점을 좀 쉽게 구해가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가는 이렇게 좀 현명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제가 푼 아이디어 좀 기억해가면서 효율적인 풀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.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. 원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. 두 점에서 고은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A 곱하기 B 좌표인가요? 중심 부분들 그다음 반지름 열심히 구해달라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뭐 중요한 것은 현이라는 사실이죠. 현이면은 현 중심 부분들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수직되는 이 부분들은 이제 중심 좌표에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. 그렇다면은 중심의 x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군요.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6루트 2 이렇게 처리했으면 2루트 2에 2로 나누니까 루트 2 이렇게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이제 접선을 좀 이렇게 그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직각이라고 좀 돼 있는 거죠. 됐습니까? 접선이 이렇게 서로 수직이다 이런 얘기는 뭐 접선 부분 직각이다 어이구 이게 이제 정사각형 돼야 되는 거죠. 되겠습니까? 정사각형 되니까 요 길이가 좀 이렇게 좀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근데 요 길이 자체가 그러면 10루트에 5루트가 처리되잖아요. 그럼 이제 수직했으니까 y로 마이너스 5루트 이렇게 좀 가는 내용이 되겠고 5루트면 이게 반지름이 10 이렇게 처리돼서 아이쿠 도형적인 요소에서 금방 다 구해지는데요. 그럼 이제 AB 곱하기 플러스 R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둘을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이 결과는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? 루트 2 루트에서 이거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여기는 뭐 반지름이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는 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이게 지금 이제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이런 경우는 뭐 접선 길이가 또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겠고 이게 또 반지름 이렇게 좀 같아야 되겠고 직각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변 길이가 같은 뭐
직사각형은 뭐가 되겠습니까? 정사각형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이 된다는 사실들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현 부분들의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라는 사실들, 이런 거 간단한 뭐 원이론 조금 이제 이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D0이고 반지름이 4인 C2가 만납니다.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데요. 그럼 이 길이가 이렇게 좀 4가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. 그럼 이게 반지름이 이 길이 5인데요. 그럼 이제 이 길이는 안 봐도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. 됐습니까? 뭐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접해야 되는 건데, 아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예전에 배웠던 이제 탄젠트 이런 걸 이용하면 뭐 길이가 지금 뭐 길이가 이렇게 직각해서 지금 요 각도가 좀 관심이 있는데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면 3, 4 이렇게 됐으니까 뭐 탄젠트 세타 이런 값이 3분의 4 이렇게 된다는 얘기, 길기의 m 값이 3분의 4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직선의 방식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. 됐습니까? 뭐 그렇지 않다면 그냥 y는 걸 mx 이렇게 좀 놓고 중심 좌표가 이제 d점이 5니까 5,0에서부터 거리가 4입니다. 이런 걸 이용해서 기울기 m을 좀 구해가도 되겠습니다. 뭐 어쨌든 이렇게 좀 기울기를 좀 효율적으로 좀 빨리 잘 구하면 되겠고요. 왜냐면 이제 교점을 좀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. 예, 그런 차원에서 C와 교점을 AB라고 하고 이미 한 점에 대해서 뭐 옳은 걸 걸러달라 이렇게 되는데 좌표를 좀 찾아야 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부분하고 y는 3분의 4x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교점을 좀 대입해서 찾아야 되잖아요. 3분의 4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9분의 16에다가 9분의 25 x제곱은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그러면 이제 x 값은 5분의 3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뭐 y좌표는 이제 5분의 4에다가 뭐 이거 좀 a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하나는 이제 5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해서 b점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뭐 ab 길이 자체는 이거 2배 해주는 거니까 5분의 8입니다.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그 다음에 삼각형 OAP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직선의 점에서 뭐 5A를 밑변으로 놓게 되면 높이만 커져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5A 길이는 1다가 높이는 뭐 반지름이 4 이렇게 됐으니까 가장 높은 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높이가 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4가 돼야 되는 거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되겠다. 네, 이런 건가요? 됐습니까? mx가 두 원과 4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? 지금 뭐 직선 기울기 자체가 좀 3분의 4 구워져 있는데 m 값 자체가 3분의 4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큰 그 사이에다 좀 구해야 되죠.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4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? 자 이렇게 좀 그어가면 되는데 그럼 이제 아이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. 조심해야 되겠네요. 이게 지금 기울기가 0되게 되면 이제 개수가 3개 되니까 여기서 또 m은 0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하나 좀 써야 되겠습니다. 되죠? 자, 이렇게 되는데 뭐 정수개수를 좀 물어봤는데 정수개수는 그럼 마이너스 1, 0 빼고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수개수는 뭐 2개인데요. 어이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. 그럼 정답은 뭐 기억입니다라고 글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뭐 원 2개 그려져 있고 질문하는 바들이 좀 그럴싸한데 이렇게 좀 주어진 상황 자체를 좀 길이 자체가 5, 4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에서 3 이렇게 가볍게 구하고 있고 예전에부터 배웠던 삼각비 정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직선 기울기가 되가는 거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하고요. 그렇지 않다면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가는 것이 일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. 뭐 이 직선의 방식이 얻어지면 이제 대입해서 좌표들을 얻어서 나오게 되게 되면 구해서 이제 AB 길이 구하고 그때 또 넓이 최대라든지 이렇게 교점 개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처리되가는 거니까요. 뭐 접할 때 기울기 구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. 부정을 말하고 참고지를 더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. 모든 x 이렇게 됐으면 부정하면 어떤 실수 x 이렇게 써야 되죠? x에 대해서 되어 있고 x-1의 제곱은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? 그러면 어떤 실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한 개라도 만족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x가 1이면 0 되는 게 있는 거죠. 됐습니까? 제곱이 뭐 작아질 일은 없는 거였고 0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도 있는 내용이 되니까 요건 이렇게 쓰고 이제 참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 x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모든 자연수 x로 좀 바꿔야 되겠죠? 자연수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x 제곱 마이너스 x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뭐 이걸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게 되면
어떻게 됐습니까? 0하고 1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. 지금 물론 이제 0보다 큰 부분에서 논하게 되면 이제 음수 부분도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자연수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뭐 1부터 들어갈 거거든요. 1, 2, 3 이렇게 됐습니까? 이렇게. 근데 뭐 1일 때 이제 0 되는 건데 2, 3 들어갔을 땐 다 0보다 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항상 그겠죠. 모든 자연수가 모두 다 성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역시 참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부정을 말할 때는 이제 모든 x는 어떤 x로, 어떤 x는 모든 x로 바뀌어가는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. 원의 방정식이 x축과 y축과 모두 만나지 않을 때 가능한 한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열심히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.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. 완전 제곱 만들 때 이런 부분들 16, 25 그다음에 이항식에서 k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. 되죠?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고요. 뭐 중심 좌표를 좀 이렇게 표시를 좀 안 해도 뭐 풀이는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에다가 5 이런 부분에 가서 5를 이렇게 열심히 그려가야 되는 건데 x로부터는 지금 얼마가 좀 이게 4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. 1로부터 이제 4만큼, 5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축이랑 안 만나려면 반지름 자체인데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된 이 루트를 좀 씌워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4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. 루트 이렇게 씌우면 이제 4보다 작다 처리되겠고 이 값 자체는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k 자체는 0보다 커야 되겠죠. 원위치 구성되려면 됐습니까?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에서 이제 제곱하게 되면 가볍게 이게 좀 약분되는 형태가 되겠죠. 이게 이제 16으로 바뀌니까 16, 25 빼기 K 16 기초에서 약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. K 값은 자연스럽게 25보다 커야 되겠고 이때는 K 값을 계산하면 41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. 됐습니까? 이곳에서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둘 다 해주면 들어가면 안 되니까 41 마이너스 25에서 또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. 그러면 1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개수는 15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굳이 제가 이제 40일로 정리 안 한 이유를 알겠죠? 16 이렇게 되면 연산이 좀 쉬우니까. 어쨌든 뭐 가장 기본적인 틀, 축에서부터 축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 축에서부터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반지름은 좀 작아야 되고 반지름 자체는 또 0보다 크다는 사실들 됐습니까? 이렇게 기본적인 항목 두 가지 이 부분만 처리해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문제만 좀 꼼꼼히 잘 읽고 주어진 상황 이해만 정확히 잘하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자원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. 두 점과 x축으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, BP 거리 최소값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 x좌표 이렇게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좌표를 좀 보게 되면 마이너스 4,6 이런 점이 있고 6,4 이렇게 처리되는데 6,4 마이너스 4,6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최소 이거 좀 하나 좀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좀 직선 거리 가는 거 물어보는 거죠. 이렇게 지금 거리가 되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니까 거리 똑같은 거니까 두 거리 합이 좀 최소가 되려면 이제 직선 거리가 돼야 되겠다. 좌표는 6,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거리를 구하려면 루트 10제곱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? 그럼 뭐 10루트 2 이게 좀 최소값이 되겠고 있고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럼 10 바뀌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뭐 이런 거 이용하면 되는가요? 됐습니까?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 절표는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. y에다 0 대입하면 x 값은 2 해서 요 값이 x 좌표가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두 개 값을 더하게라 이렇게 좀 처리된 거니까 뭐 더하기 한 결과는 뭐 2 플러스 10 루트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죠?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서 직선거리로 갈 때 최소가 되겠다. 요 간단한 이론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연결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20번 장한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. 앞쪽에도 우리가 간단하지만 우리 좀 아이디어를 좀 필요한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.